쿠프의 위대한 피라미드가 완성되었지만 그조차 계획의 부분인 듯 고원의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 옆으로 계속해서 피라미드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는 피라미드들이 있는 기자의 고원은 인간이 만든 곳 중 가장 신화와 어울리는 곳입니다. 쿠프의 아들 중 먼저 왕이 된 제데프라는 쿠프를 장사 지냈고 아버지의 피라미드 근처에 배를 묻었습니다. 발견된 태양석의 덮개석에는 그의 이름이 명확히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라미드는 아버지 옆이 아닌 8km 떨어진 곳에 건설되었습니다. 그의 형제인 카프라는 단명한 그의 형을 이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의 피라미드는 대피라미드 옆에 아버지의 것만큼이나 높게 지어졌습니다. 어째서 원래라면 정당한 계승자였을 제데프라가 아닌 카프라의 피라미드가 기장에 있는 아버지의 피라미드 옆에 세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학자들은 심하게 손상된 제데프라의 피라미드를 보고 완성되지 못한 피라미드로 생각해 그의 단명이 이유라 생각했으나 최근의 조사는 제데프라의 피라미드는 완성되었고 단지 철저한 약탈에 의해 무너진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형인 제데프라의 뒤를 이은 카프라는 그의 피라미드를 아버지의 옆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쿠프 때 정점을 찍은 피라미드의 건축은 이제 서서히 쇠퇴하는 듯 보입니다. 그의 피라미드는 규모면에서 아버지의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의 크기가 작아졌고 전체적으로 조악해졌습니다. 스네프르 때부터 계속된 거대한 피라미드의 건축으로 인한 재정적, 사회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막 돌을 넘어 구리를 사용하는 문명에게 왕국의 총력을 기울인 피라미드 건설은 한계를 맞기에 충분합니다. 거기에 한 명의 천재가 만명분의 역할을 하는 고대의 특성상 한 영웅의 죽음은 문명 전체의 쇠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쿠프의 조카인 헤미우누는 쿠프의 시공장에 되어 대피라미드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후대 이모텐만큼이나 존경받는 위대한 건축가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피라미드 건설의 전성기를 살아간 인물입니다. 이모텟 이후 피라미드 건축이 소강태에 접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죽음은 이후에 지어질 피라미드의 건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카프라의 피라미드는 쿠프의 피라미드보다 작은 143m로 건설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랜 기간 속의 꼭대기 부분의 손상으로 현재의 높이는 136m입니다. 상층부에 흰색 석회암으로 된 외장석이 남아있어 더 아름답고 기자의 3대 피라미드 중 가운데에 위치해 동편의 스핑크스가 흡사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것처럼 서있어 여행객들은 이 피라미드를 쿠프의 대피라미드로 착각하곤 합니다. 밑변의 길이는 215m로 아버지의 것보다 조금 작으나 각도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53도의 각도는 쿠프의 피라미드보다 발전한 건축으로 보이나 위로 올라갈수록 벽돌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조악해져 피라미드 시대의 황금기가 서서히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부의 모습도 단순해졌습니다. 관이 있는 방은 피라미드 속이 아닌 피라미드 바로 아래에 만들어졌고 북쪽으로 난 통로로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818년 지오바니 벨조니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에는 누군가가 먼저 다녀간 흔적과 함께 열린 석관과 바닥에 뚜껑의 파편이 있었고 왕의 미라는 없었습니다. 카프라의 피라미드 신전은 그 모습이 잘 남아 있습니다. 장례사원의 벽을 이루고 있던 돌들과 아래에 있는 계곡 신전을 연결하는 둑길이 비록 많은 손상이 있지만 알아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계곡 신전은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선착장까지 완벽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선착장과 이어진 왕의 출입을 위한 두 개의 문은 피라미드와 함께 이곳의 죽음과 부활, 낮과 밤, 빛과 어둠의 이분법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신화를 통해 하나가 됐듯이 두 개의 입구는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T자형의 방은 수천 년간 무너져 내리지 않고 온전한 이집트 석조 건축의 비밀을 풀 열쇠이며 정교함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의 전시는 카프라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르마르 팔레트에 그려진 왕의 모습이 조스릴 때에 이르러 석회암에 조각된 모습으로 현실적인 모습을 표현했다면 카프라 때에는 hlom감으로 만들어져 왕의 오시리스적인 모습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왕의 다부진 근육과 통치와 안정을 표현하는 손의 모습은 살아있는 듯하고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좌우대칭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옷주름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묘사한 것은 첫 번째 문명의 오래된 왕국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왕의 뒷머리에 붙어 날개를 핀 매의 모습은 왕조와 신하의 결합과 신의 보호가 왕 뒤에 감추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나르메르 팔레트에 나온 두 목에 긴 괴물은 이제 상하 이집트를 상징하는 영콕과 파피루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의자의 양 측면에서 두 상징들은 서로 엮여 하나가 됐고 그 위로 왕이 앉아 있습니다. 화강암 신전에는 이 좌상에 있었을 자리가 23개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석상을 만든 이유는 미라가 훼손되어 카와 바가 머무를 곳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석상은 그 자체로 왕의 다른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강암 신전 옆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진 스핑크스는 세상 그 어떤 스핑크스보다 크고 많은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쿠프의 피라미드와 함께 미스터리의 단골 소재인 스핑크스는 여전히 그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카프라의 모습과 닮고 그의 피라미드 앞에 있어 카프라가 만들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기록은 전무합니다. 앞발 사이에 있는 신왕국 시기의 투트모스 4세가 만든 꿈의 비석은 후대의 이집트인들에게 이 스핑크스가 경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래 이름은 지평선의 호루스란 뜻의 호르엠 아케트였지만 이집트인들은 살아있는 형상이란 뜻의 셰셰프 앙크라 불렀고 그리스인들은 오이디푸스 신화의 괴물인 스핑크스라 불렀으며 아랍인들은 공포의 아버지란 아브 아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스핑크스의 이름은 이집트 문명에 대한 무지일 수도 시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피라미드란 이름 역시 그리스인들이 먹던 빵에서 유래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그리스 문명이 쇠락한 이집트 문명을 볼 때 갖고 있던 자부심은 그들이 이룰 수 없는 거대한 업적 앞에서 솔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게 붙인 이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집트 문명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그들의 시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교살자란 이름을 붙인 그리스인들의 시대마저 신화 속으로 사라진 지금 스핑크스는 신과 같은 생명력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오히려 그들의 신화를 흡수해버렸습니다. 분명 스핑크스는 그리스인의 것이 분명하지만 이집트에서 봐야 하는 아이러니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의 석회암 언덕을 그대로 깎아 만든 스핑크스는 몸체의 길이만 73m, 머리까지의 높이가 20m인 고대시대 가장 거대한 조각입니다. 적어도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관리되지 못해 모래의 반쯤 파묻혀 있었고 종교적 배타성으로 인해 그의 코와 수염은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엉뚱하게 나폴레옹이 영국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된 것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그리스인들에게 줬을 문화적 충격이 고스란히 그 이름에 남아있는 것처럼 영국 역시 나폴레옹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이집트에서 얻은 유물을 양도받았고 그중 스핑크스의 수염도 있어 지금 대형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양이 뜨는 동쪽을 바라보는 스핑크스와 그 뒤로 보이는 거대한 세 개의 피라미드는 어떤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미 완성되었을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를 위해 여행하고 생각하며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을 음미하고 그들의 신화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또한 이런 계획의 부분일 것입니다. 기자의 3대 피라미드 중 가장 마지막에 건설된 멘카우레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65.5m에 각 변의 길이는 108.5m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피라미드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장석은 16층까지만 화강암으로 덮여 있고 그 위로는 석회암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화강암 외장은 마감이 되지 않은 것이 많고 피라미드 지하의 첫 번째 방과 연결된 상승 통로의 미심적인 끝부분은 왕의 죽음으로 인해 급하게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피라미드들과 다르게 이곳에는 장식이 등장합니다. 벽면의 장식은 과거 조세르의 피라미드와 왕명표인 세레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방에서 발견된 석관은 이런 생각에 확신을 갖게 했지만 영국으로 옮기는 도중 배가 침몰해 지중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그림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피라미드의 장례신전과 계곡신전 역시 멘카우레 때의 건설이 완료되지 못했고 그의 후계자였던 세세스카프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급한 마무리를 위해 사용된 진흙벽돌의 조각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 내렸고 후대 왕조에 의해 보수되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멘카우레 당시 만들어졌을 신전의 중심에 있는 블록은 220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회암으로 결코 그의 통치가 약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그는 사후 적어도 200년 이상 숭배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낮아진 피라미드와 권력의 비례에 대한 그간의 생각을 의심하게 합니다. 계곡신전에서 발견된 그를 포함한 삼심상은 카프라의 좌상을 능가하는 고대의 걸작입니다.
발견된 4개의 삼신상 중 3개는 하토르와 멘카우레의 관계를 왕을 중심으로 하는 부부로 표현했고, 나머지 1개에는 하토르가 어머니로 등장해 가운데에 앉아 왕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신들은 아내로, 동생으로, 딸과 아들로 등장해 신하와 왕조의 결합이 통치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신상의 묘사는 멘카을의 왕이 막 걷기 시작하는 듯한 모습으로 장단지 근육의 긴장과 발가락의 묘사까지 완벽하며, 순간의 묘사를 위해 왕의 발걸음과 뒤에 있는 하토르와 지방신들의 발걸음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나 4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눈에도 아름다운 왕과 신의 모습은 시대를 뛰어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삼신상의 바닥 부분에는 멘카을의 카르투시와 함께 두 땅의 지배자의 상징이 쓰여져 있어 적관을 쓰고 하이집트의 신들과 함께 있는 또 다른 삼신상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3대에 걸친 거대한 계획은 멘카울의 피라미드를 마지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각각의 피라미드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쿠프는 지평선을, 카프라는 위대함을, 멘카울에는 신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피라미드의 공간적인 다름이 있는데, 쿠프의 피라미드는 상승 통로를 통해 현실에 도착하며, 카프라의 피라미드는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수평 통로이며, 멘카울에는 지하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이집트 여행의 필수인 상상력을 가미하면, 이곳의 첫 번째 피라미드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지평선이며 두 곳을 연결하는 수로입니다. 두 번째 피라미드는 부활에 이르는 두아트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피라미드는 마침내 부활에 이르러 신이 된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쿠프의 피라미드 단지에는 하늘을 여행하기 위한 배가 함께 묻혔고, 카프라의 피라미드와 신전 단지는 빛과 어둠, 낮과 밤, 삶과 죽음을 형상하는 두 개의 문이 하나의 통로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새롭게 떠오를 태양의 부활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멘카우라의 피라미드 단지에서 보이는 거대한 벽돌과 화강암 외장석은 두아트의 여정을 끝내고 두 번째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피라미드 전실과 현실의 신전을 닮은 장식은 부활의 신이 된 왕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피라미드 안의 석관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은 왕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일 수 있지만, 당신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사막에서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상상은 피라미드를 더욱 위대하게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원에 지어진 3개의 피라미드와 하나의 스핑크스는 이집트 신성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간 훼손되어 그 모습이 상했지만, 누구도 피라미드를 두고 이집트의 위대함을 의심하지 않으며, 수많은 신비와 연관 짓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 중 피라미드만큼 신성에 가까운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